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는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들도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동요하지 않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연 우리가 겪은 이 사태와 비슷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깊게 자리 잡은 국가에서 그것도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민선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Like Koreans, they struggled a lot for the democracy. They gained democracy through blood and sweat and tears. And I think maybe this is the fastest or the shortest duration of military martial law in the history of any country, you know. 물론 계엄령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세계 곳곳에서 계엄령은 최근까지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듯이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도 그러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이고 이번 사안이 워낙 돌출적이고 돌발적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범주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2022년 2월 계엄령을 선포했고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올해 1월 마야광 호세 마시아스가 탈옥하고 6개 주의 교도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60일간의 계엄을 선포한 바 있지만 이 역시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찾아보자면 민선 출신의 지도자가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비상조치를 내렸다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사례들 정도인데 이마저도 한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Korean people know their rights. They know what is it to live in a state of emergency, and they suffered because of it. The Middle East, unfortunately, were not able to do so. You know, we don't have even one single country that can be said that it's a democratic system. Even Turkey is also not a full democracy. This is a flawed democracy. You know.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 튀니지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헌법학자 출신으로 최근 2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 척결을 명분으로 2021년 이른바 명령 통치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켰고 그 이듬해에는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 판사 임명권, 군 통수권까지 부여하는 개헌을 추진해서 자신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주요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반역 음모 등의 다양한 혐의로 투옥시켜서 국제적으로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루고 부패를 척결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시민단체에 엄청 억압하고 야당 지도자들 다 잡아들이고 뭐 이랬었죠. 웨골스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얘기 전혀 안 듣고 그랬었어요. Arab countries, leaders, they have tribal forces, paramilitary or militia that backs them up. This is only like the last step in the way. Yeah? So already everything was settled. We have a good alibi, we have good forces, and then this is the last step. But in the case of Korea, this didn't happen.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페루의 국정을 이끌었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일본계 페루인이자 수학 교수 출신으로 민주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당시 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치안 정책을 써서 대중의 신임을 얻었지만 1992년 군대의 지원을 받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3선 연임에 성공한 그는 재임 중 페루에서 자행이 됐던 각종 학살과 납치, 국고 횡령 등의 여러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러난 이후 일본으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칠레에서 붙잡히고 페루로 범죄인 인도가 됐는데 2009년에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페루 검찰은 그의 범죄와 관련된 사망자가 최소 25명인 걸로 조사했습니다.
1965년부터 21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한 마르코스 전 대통령도 민선 대통령 출신입니다. 민족주의와 경제 발전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 1969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1972년 공산주의 반란과 사회 혼란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9년간 약 7만 명이 투옥되고 3만 4천 명이 고문당했으며 3,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후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고 의회를 해산시켰는데 1983년 정치적 적수였던 베그니노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는 1986년 피플파워 민중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결국 실각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로 망명한 후 1989년 사망했지만 그의 부인인 이멜다는 실각 당시 구두 3,000켤레와 핸드백 888개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마르코스와 그 일가족의 부정축제에 대한 조사는 계속됐고 필리핀 법원은 이멜다에게 최고 징역형인 7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 살해는 민선 대통령이 국가안보 등을 명분 삼아 비상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들이긴 하지만 한국의 사례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장 미국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심각한 오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and that would be met by the will of the people. 우리는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도 있음을 2024년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목도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추이를 계속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